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현재가 제일 좋을 때이며 자기의 일생을 살 때 과거에 좋았던 것을 생각할 것도 없고 미래에 좋을 것을 생각할 것도 없다. 현재의 그때 그곳을 제일 즐겁게 생각하고 살면 일생이 새롭게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가 제일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 돼야겠죠. 현재를 제일 좋은 때로 만들어드리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해야 현재가 제일 좋을 때가 될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음식을 잘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름철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예, 이 여름철에도 이제 체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야채나 이제 과일 등 수분 섭취가 많이 필요하고 네. 특히 이제 검정 콩으로 만든 콩국수라든지 두부가 도움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여름에는 양기가 우리 몸에 피부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와 장은 더 차가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닭고기라든지 생선, 특히 이제 파김치가 도움이 되는데 파김치 중에서도 이제 팥뿌리 흰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이 있는데 흰 부분은 성질이 좀 차고 파의 파란 부분은 열이 있기 때문에 파의 이제 파란 부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낀다. 자고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다. 순간순간 느끼는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데요. 익숙한 증상인 만큼 어지럼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나 귀, 혈관 등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인데요. 어지럼증이 만성화로 진행되면 회복하기 힘들고 만성 피로와 불면증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우울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매우 흔한 질환, 어지럼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흔한 질환, 하지만 쉬이 여기면 안 되는 질환, 어지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어지러운 건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이 어지럼증이란 어떤 질환인 건가요? 어지럼증은 본인이 느끼는 것과 본인의 이제 눈에서 좀 빙글빙글 돈다, 핑 돈다, 약간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느끼는 어지럼증이 있고, 이제 우리가 밖에 사물이 돈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누워 있을 때 방에 이제 천정이 빙글빙글 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밖에 나가 있을 때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 네. 이런 증상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성인들 중에 20%가 1년에 한 번쯤은 이 어지럼증을 겪고 또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보다 2배 이상의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예, 연령이 높아갈수록 예, 이 어지럼증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박사님 그러면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 귀의 이상입니다. 예, 귀에는 예, 특히 이제 이 속귀, 뇌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속귀는 우리 인체의 예, 머리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귀에는 예, 달팽이관이 있고 예, 전정기관이 있고 세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예, 달팽이관은 우리가 청력을 예, 귀에 듣는데 예, 발휘하는 힘이고 예, 이에 반해서 이 세반고리관은 예, 이 안에 림프액이 들어 있어서 이 림프액이 우리가 머리를 움직였다든지 옆으로 빙빙 돈다든지 이런 회전하고 감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전정기관에 전정신경이 나오는데 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 이 어지럼증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뇌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 뇌졸중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대뇌, 예, 소뇌에 이상이 있을 때. 예,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이제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 네 번째는 우리 몸 안에 한방에서 이제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담적이 쌓여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예, 스트레스나 이제 우라가 쌓여 있을 때 예,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가끔 이제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뭔가 핑 도는 것처럼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곤 하거든요. 예. 이런 증상 말고도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지럼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원인이 지금 제가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5가지에 따라서 어지럼증의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네. 예, 귀에서 나타나는, 예, 속귀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 세반고리관과 예,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귀에서 평형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숙인다든지 머리를 누웠다가 일어난다든지 머리를 숙이는 경우, 예, 그래서 머리를 이동을 하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예, 속귀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예, 그런데 또 하나 이 귀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병 자체가 메니에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 메니에르 병인 경우에는 예, 어지럼증도 있지만 귀에서 이제 이명감이라든지 귀에서 뭔가 난청 증상이 있고 귀가 뻑뻑하고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뇌에 이상이 있을 때 극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요. 예, 이때는 예, 시야가 눈이 이제 침침해지거나 그 다음에 손과 발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력이 소진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남성분들의 경우나 연령이 높은 어르신, 어머님들의 경우에 앉았다 일어나면 좀 핑 돈다든지 예, 식사를 제때 안 하시고 배가 고프면 좀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든지 네. 예, 이런 경우가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생리를 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예,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생리 때만 되면 생리를 하면서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기력이 소진되면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어지럼증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네 번째는 담적으로 인한 어지럼증인데요. 이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반드시 어지러운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예,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
예, 그 다음에 어지러운 증상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증상인데요. 예, 스트레스나 우라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답답증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든지 가슴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예, 목에 가래 같은 경우가 이제 낀다든지 네네. 특히 이 스트레스나 우라는 화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예, 얼굴에 열감이 나타나고 특히 미는 골, 예, 눈썹 주변으로 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 어지럼증 자체가 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질환이다 보니까 뭐 없어지겠지. 아니면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치료를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어지럼증이 만성화로 진행이 된다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동의보감에 보면 어지러움증은 예, 중풍의 초기 증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만성으로 되는 경우에는 예, 이 뇌졸중이 올 수가 있고 또 네. 이명이나 난청증의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라든지 예, 불안장애라든지 이제 분노 조절 증후군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치료 진단을 받고 이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어지럼증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이제 만성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만성 어지럼증은 예, 이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예, 지속이 되는 경우를 이제 만성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어지럼증을 느끼는 환자들 중에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가 만성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예, 어지럼증의 이제 질환 중에 대부분 이제 20% 성인의 이제 20%는 네네. 만성으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성이 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엇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신호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뇌졸중의 이제 초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연령이 60대 이상 넘어가고 예, 지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평상시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눈의 시력 장애라든지 손과 발의 감각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요. 반드시 정확하게 예,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어지럼증에 대한 두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빈혈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긴다. 예,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지만 빈혈은 우리가 병원에서 예,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확히 떨어져 있을 때 예,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예, 어지럼증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 네. 뭐랄까요? 이제 어지럼증이 어떻게 어지럼증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저는 많이 좀 이제 어지럼증이 있어도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박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좀 무서워져서 어지럼증이 조금만 있으면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일단 이 어지럼증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지병 또 암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세 이하,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은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지럼증이 젊으셔도 빈도가 많아지거나 어지럼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지럼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어지럼증은 추워지면 심해진다? 날씨와 그 기온에 따라서 또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예. 추워지면 우리가 혈관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네. 뇌 쪽으로 피라든지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혈관계에 문제가 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네. 날씨가 추워지면 어지럼증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어지럼증을 방치하면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 맞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제가 크게 5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속귀에 문제가 있을 때 청력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 어지럼증은 머리를 이동시켰다.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속귀에 대한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어지럼증에 대한 원인만 반드시 파악이 된다면 치료와 개선 가능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똑같이 그 속귀에서 나왔다.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특히 이제 속귀에 이제 평형 감각이라든지 이석이라든지 전정신경에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 좀 뭐랄까요?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병원 들러보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지럼증의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인은 제가 5가지라고 했는데요. 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먼저 큰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뇌의 속귀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속귀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지럼증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려는 담적이라든지 내 몸에 기력이 소진되어 있다든지 우라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속귀 한방에서 이제 귀 쪽으로 가는 경락은 소양상화, 스트레스라든지 좀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속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기력이 소진되어 있을 때인데요. 특히 연세가 높으신 60세 이상인 분이거나 여성분들이 생리를 할 때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돈다. 내가 좀 끼니를 넘기면 좀 어지럽다. 좀 운동을 과하게 하면 어지럽다. 이런 경우에는 뇌나 속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의 원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담적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 몸에 맞는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동의보감의 담음이라는 병증에 보시면 우리 몸을 내가 물을 내 체수분의 용량보다 우리 몸의 체액에는 수분과 염분의 농도가 0.85의 염분의 농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분의 농도가 적절히 맞아야 세포의 기능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의 체수분에 꼭 한의원에서 농도를 확인을 하고 물을 1.5리터 정도 마셔야 되는지
물을 1리터만 마셔도 괜찮은지를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 몸에 이제 체수분의 용량이 많은데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런 분들은 가슴에서 물이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약 먹을 때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식사를 하다가 물을 의식적으로 이제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한방에서 위와 장 쪽에 담적이 쌓이면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내 몸에 체수분의 용량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꼭 어떻게 됩니까? 주무시다가 내 몸에 체수분의 용량이 많으니까 콩팥에서 수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자꾸 소변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나 우라가 쌓여 있을 때 자율신경의 이제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부로 열이 오르면서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어지럼증이 동반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연속극을 TV에서 보면 간혹 부모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쓰러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핑 돈다고 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로 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라를 풀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제가 어떻게 하여튼 음과 양의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일단 머리를 움직였을 때 어지럼증이 있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여성분들이 생리한다든지 좀 피곤하다든지 이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움직였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속귀의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는 차요법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천마와 진피입니다. 각각 10g씩 넣고 물을 7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니까요.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 정도 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체의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당귀와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습니다. 각각 10g씩 넣고 똑같이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달이시면 됩니다. 식사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또 혼합형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어도 움직여도 어지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움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한방에서는 이제 음양 구어로 발생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천마와 당귀와 진피를 각각 7g씩 넣고
똑같이 이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러네요.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박사님 이렇게 또 이제 세 개로 이제 추리시기도 굉장히 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방차를 따르는 동안 네, 한방차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신 한방차가 어떤 분들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가져온 차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도 내가 좀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당귀와 진피를 각각 10g씩 넣고 차요법으로 이용하시는 건데요. 당귀는 당자 마땅할 당자, 돌아온다는 귀자잖아요. 제자리로 이제 돌아온다. 양기를 제자리로 돌린다. 또 피를 제자리로 이제 돌린다. 진피는 인체의 양기를 운행시키면서 이 담적을 제거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내 몸 안에 이제 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피가 부족하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럴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제가 따라놨습니다.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시큼한 향이 나는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혀 양쪽으로 쌉쌀한 느낌이 들면서 네. 끝맛은 굉장히 구수한 예. 느낌이 납니다. 이 당귀 자체가 약간 매콤 달콤한 맛도 있고, 네. 진피가 이제 담적을 조절을 해주면서 비위의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돌릴 때,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시는 분은 속귀, 또 하나 이 속귀도 우리 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백귀와 이문의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백귀는 우리 머리의 꼭대기에 있는데 가마의 가운데입니다. 가마의 이제 가운데인데 이때 이제 가마가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앞쪽에 있는 사람, 뒤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마 주변을 봐서 그 부분에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을 혈자리로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혼자서 잡는다 그랬을 때는 코의 끝부분에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시고 귀를 접으셔서 맨 꼭대기에서 코에서 위로 올라가고 귀를 접어서 측면으로 올라가서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잡았는데 약간 움푹 오목하게 들어갔다. 이랬을 때는 그게 혈자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약간 볼록하다 이랬을 때는 그 주변을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은 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혈자리를 본인의 이제 손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방에서 이제 걸음풍에 혈자리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남자는 왼손으로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여성분은 오른쪽 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압을 코에서 올라가시고 귀에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만져가다가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이 머리에 두피는 연세가 들어가시면 약하니까요. 강도가 약간 느껴질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조금 강도를 세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시고 다시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하셔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문이라는 혈자리인데 이문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실 때는 예, 젓가락 정도의 굵기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귀의 앞쪽에 보시면 귀 우리 구슬의 귀의 윗부분에 구슬이라고 오목 하는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있습니다. 이 그래서 부분에 이 약간 부분을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올라가면 둘, 오목한 셋, 부분이 있습니다. 넷, 이 부분을 다섯. 예, 5세트로 약간 해서 뻐근하세요. 하나, 귀 구슬이 둘, 있고 셋, 앞쪽에 오목 넷, 들어가는 다섯 부분. 이렇게 하나, 누르시고 예, 둘, 그 다음에 뗐다가 셋, 넷, 5세트로 이용을 다섯. 하시면 예, 이렇게 됩니다. 해서 예, 그래서 혈자리를 예, 지압을 하실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백회 혈자리를 5세트 이용하시고 남성분은 좌측 이문, 여성분은 우측 이문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데도 어지럼증이 있다 이러는 경우에는 백회와 태충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백회는 예, 코에서 예, 귀에서 만나는 부분의 혈자리를 이용하시면 되고 예, 태충은 이제 엄지 발가락과 예,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뼈 끝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태충은 족거름 간경, 예, 간의 원혈입니다. 예, 간은 우리 인체의 모든 대사물질을 총 주관하고 한방에서 보면 간은 생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 중에 어지럽다. 또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자제분들이 키가 좀 잘 크지 않는다. 이때 혈자리에도 이 간장의 혈자리 태충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기지개를 펴면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간은 근을 주관하기 때문에요. 이 태충의 혈자리를 지압법으로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42이고요. 예. 키는 175에 몸무게 73kg입니다.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직접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눈에 다리끼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예. 평생 다리끼라는 게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었는데 예.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예. 이제 회사에서 야근을 좀 몇 번 하고 난 뒤로 예. 오른쪽 눈 이게 안쪽으로 예.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예. 눈이 이제 떠지지 않을 정도로 부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안과에 갔더니 그냥 이거 평범한 다리끼라고 예. 약 처방하고 이제 그 연고하고 받아서 예. 한 일주일 정도 먹고 이게 바르고 하니까 괜찮아졌는데요. 네. 또 한 3, 4일 있다가 또 다시 재발을 하고 예. 또 약 먹고 바르고 그러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안과는 2번 가고 약은 한 2주치 처방받고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리끼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네. 눈에 쌍꺼풀이 있는데요. 예. 이게 약간 양쪽이 짝짝이가 돼가지고 예. 모양이 이렇게 변했고 예.
그리고 눈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조금만 신경 써도 눈에 자꾸 이렇게 피로감이 오고 그 예. 다리끼 난 부위에 예, 예. 막 이렇게 답답한 느낌도 있고 이물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끼가 이게 평생 안 생겨봤는데 이게 왜 생기고 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 뭐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예,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이물질이 뭔가 있는 느낌이 있고 눈이 안쪽 부분으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코 쪽으로 해서. 네, 예. 그 부분에 눈이 충혈이 되는 게 있습니까? 충혈이요? 예,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약은 많이 하시고 평상시에 술 하십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하지 않습니다. 예. 술 잘 못 하세요? 네, 예. 약해요. 예. 지금 평상시 그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네, 예, 건강검진 받을 때 특별히 뭐 이상 증상 나타나는 거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예, 그 현재 1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 예, 그거 그냥 정상으로 다 받았어요. 받았고요. 현재 그러면 뭐 복용하시는 약도 없으시고요. 이 지금 다리끼 약 말고요. 없어요. 예, 지금, 예, 평소에 약 안 먹습니다. 예. 운동 하십니까? 예. 홍삼하고 양파즙 이런 거 예. 먹고 그러는데요. 아, 홍삼하고 양파즙 이거 복용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거 자주 먹는데, 근데 이게 꾸준히 안 먹고요. 예. 먹다가 막 집에 박스로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또 어떤 날은 홍삼 먹고 또 어떤 날은 양파즙 먹고 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냥 막 먹거든요. 먹고요. 예. 네. 그 다음에 항상 좀 눈이 좀 평상시에 그 다리끼 네. 생기기 전에도 약간 좀 피곤하고 뒷목이나 네. 어깨 쪽으로 좀 땡긴다든지 근육통 증상 있었습니까? 어깨는 항상 아파요. 뒷목하고 어깨는 예. 늘 아파요. 꽉꽉 굳어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왼쪽 어깨 등 쪽으로 예.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통증이 오는 예.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프면 파스도 붙이고 막 그러거든요. 예. 한의원 가서 침도 좀 몇 예. 번 맞아보고 그랬는데요. 아, 침 맞고 거기 한의원에서 부항도 했었습니까? 네, 부항해서 이렇게 피 뽑고 하는 거 예. 몇 번 했었는데요. 예. 그 그거 부항 하면 잠깐 괜찮아지고 예, 그 또 다시 아프고. 예, 그래서 그 이제 한의원에서 부항했을 때 이제 피를 빼는 습부항이 있고 피를 빼지 않는 건부항이 있는데 지금 한의원에서 뒷목이 이렇게 완전히 뭉쳐 있고 눌렀을 때 통증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랬을 때 이제 습부항으로 피를 빼고 나면 그 당시 때 좀 시원한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목이 이제 일자목이 되면서 이제 거북목이 되면서 같이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그 뒷목하고 어깨 쪽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뭉치면서 뇌 쪽으로 이제 기혈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항상 좀 피로 증상이 쌓여 있다가 보면은 예, 눈 쪽으로 이제 다래끼 자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식사는 하루에 3끼 하십니까? 네. 식사는 근데 가끔씩 굶을 때가 있어요. 바빠가지고 예, 이렇게 가끔씩은 굶었다가 먹을 때도 있고 예, 그러네요. 예. 지금 그 이제 뒷목을 통해서 눈까지 한 방에서 그 경락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눈이 충혈이 되는 증상은 없고 안과에서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눈에 이제 조직에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렇다는 것은 이제 뒷목 자체가 굳어지면서 예, 뇌 쪽으로 해서 눈 쪽에 이제 경락의 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그 뒷목하고 어깨 그
부항 치료 받으면서 추나 치료해서 그 일자목을 좀 푸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그 한방에서 그 다리 끼는 그 비위에 이제 습열이 같이 쌓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창출. 예, 창출 19g. 네. 예, 갈근 19g. 네. 예, 진피 4g. 비. 예, 감초 4g. 감초. 예. 예, 그 네 종류의 약재를 넣고 물을 700cc 넣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로 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1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하고 저녁에 그냥 뭐 식전 식후 상관이 없이 편한 시간에 이제 하루에 2번씩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네. 예, 그러시면 그게 이제 뒷목의 뭉침 증상과 그 눈에 이제 습열이, 예, 눈썹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 이제 습열이 쌓이면서 예, 다리끼를 예방하고 이제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36살이고요. 예, 예. 키는 175에 몸무게는 68kg입니다.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예, 네,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달리기를 할 때마다 예,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고 예,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요. 예,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달리기 운동은 그 아침하고 저녁에서 언제 하십니까? 주로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달리기 하는 그 속도가 조금 서서히 하다가 올리시는 겁니까? 좀 빨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서서히 하다가요. 예, 네, 빨리 달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신물이 올라오거나 헛구역질이 좀 빨리 달릴 때 올라오는 겁니까? 네,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운동하고 나면 좀 상쾌하세요? 운동하고 나면 네, 상쾌는 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떠세요? 아침에요. 예, 아침에 일어나도 뭐 힘든 점은 없습니다. 예.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받으시잖아요? 네, 예. 이때 특별히 건강검진사항 이상은 없고요.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 네,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이렇게 예. 현재 뭐 복용하는 약도 없습니까? 복용하는 약, 건강 보조제밖에 없습니다.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체질, 예. 소음인으로 나왔습니다. 소음인으로요. 예. 네, 평상시에 지금 이제 그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신물이 올라오고 헛구역질이 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소화는 잘 되십니까? 제가 선천적으로 위가 좀 원래 안 좋은데요. 예. 네, 그래서 소화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과식하거나 좀 신경 쓸 때 좀 네,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거나 속 더부룩한 증상 나타나십니까? 제가 과식은 하지 않는데, 예. 가끔 이렇게 음주를 하거나요. 예. 네, 그럴 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예. 음주를 하실 때 술을 한 잔 하면 빨개지는 거 얼굴에 있습니까? 네, 빨개집니다, 선생님. 한 모금만 하셔도요.
네. 예. 그러면 술은 가끔 하시는 거죠? 네, 가끔 마시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술을 한 잔 이렇게 하실 때 바로 빨개진다는 것은 간에서 술을 해독하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아, 네. 번째는 이제 저녁 때 서서히 달리기를 할 때는 이제 신물이 올라오거나 위장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속도를 좀 내게 되면은 위장에 이제 압박이 가고 또 우리가 빨리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 숨이 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데 많이 빨리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는데 그게 부족해지면 위장이라든지 식도 쪽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속도를 서서히 가다가 올리시는데 뭔가 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속도를 일단 늦추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나이가 36이니까 많지는 않으신 건데 속도를 좀 낸다고 했을 때 역류하고 그 다음에 신물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위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달리기의 속도를 좀 빨리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폐활량 자체도 적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술을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을 한 모금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에는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술의 양을 지금에 먹는 거에 한 반으로 1차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운동 하실 때 달리기의 이제 속도를 늦추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한방차로 해드릴 경우는 이제 위와 장, 그 다음에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폐활량 자체를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창출 사구랑. 예. 음식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매운 좀 거 잘 못 좋아하는 드세요? 편입니다. 예, 매운 거 좀 좋아하는데 잘 못 먹습니다. 먹고 나면 좀, 입에서는 먹는데 들어가면 좀 네. 불편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미자 4g, 아, 오미자 사구라. 예. 그 다음에 후박 4g, 네. 감초 4g. 예. 그 네 가지를 물을 600cc 넣고 네. 20분 정도 달이세요, 중간불로. 네, 20분간. 예.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1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고 특히 이제 저녁 때 지금 식사하시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달리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달리기를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쉴 때 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좀 네. 시간을 앞당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하실 때는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는 제가 방금 이제 상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녁 때는 우리 인체에 이제 음과 양이라는 그 기가 있는데 저녁 때는 음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달리기를 강도를 세게 하면 몸의 에너지의 이제 밸런스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달리기는 하시고 해가 진 다음에 하실 때는 빨리 달리기는 하지 말고 서서히 달리는 걸로 해서 본인의 이제 몸의 음량에 이제 기를 맞추어 주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 차 요법을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 상담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입니다.
평소 앉았다 일어서서 걸으면 어질어질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검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머리도 지끈거리고 시야가 흐려져서 외출이 망설여집니다. 평소 빈혈이 있어서 철분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이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듭니다. 어지럼증이 뇌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지럼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박사님. 지금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 주부가 이제 50대 주부인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귀라든지 이제 뇌에 검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뇌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빈혈 수치가 있어서 철분제를 복용을 하는데도 어지럼증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때는 빈혈 증상이 있을 때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분제를 복용을 해도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는 경우에는 양기가 같이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현재 50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아마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서 열이 오르거나 땀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거나 땀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열이 오르면서 땀나는 증상을 사라지게 해야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양기가 보충이 되면서 어지럼증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갱년기 증상이 없고 철분제를 복용을 하는데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이제 양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인체의 양기가 부족하고 또 현재 철분제를 복용을 하고 있으니까 음기와 양기를 같이 보충해주는 한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황기와 당귀, 진피, 천마 이걸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물을 700cc 정도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120cc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이제 2번씩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 이후로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화된 경우기 때문에요. 일단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갱년기 증상, 열이 오르면서 만약에 땀이 나는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서 전문 한의사에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맥을 받고 여기에 따른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지럼증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생활에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어지럼증에 도움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어지럼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우리가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소양 상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야채나 과일을 자주 이제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어지럼증이 자꾸 동반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체에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개고기라든지 견과류라든지 그 다음에 부추김치를 같이 해서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워낙 흔히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어지럼증을 그냥 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